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말이나 글자가 그냥 박물관에 고이 묻혀진 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쉬고 변화하고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썼던 글자를 읽고 그 뜻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밀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말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글자의 모양도 소리도 심지어 뜻까지 계속해서 변해왔다면 아니 대체 어떻게 우리가 옛날 문헌을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함께 풀어볼 거대한 언어학적 수수께끼입니다.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언어학자들은 마치 탐정처럼 세 가지 핵심 도구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글자의 형태, 두 번째는 사라진 소리, 그리고 마지막은 의미의 진화 과정이죠. 자, 이 세 가지 단서를 따라 지금부터 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탐정 도구, 바로 문자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문자학은 말 그대로 글자의 물리적인 모양이 맨 처음 어떻게 생겨났고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지를 역으로 추적하는 학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수많은 변화를 거쳐온 지금 글자 모양만 보고 수천 년 전의 원본이 어땠을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아주 확실한 기준점, 일종의 앵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 역할을 해주는 어마어마한 책이 바로 이 설문해자입니다. 고대 문자의 형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거의 로제타석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려 9,353자. 상상이 되시나요? 이 엄청난 숫자의 고대 한자가 바로 설문해자 단 한 권에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이 모든 글자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진시황이 이제부터 글자는 이렇게 써라 하고 정한 최초의 표준서체, 바로 소전체로 기록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이 책 한 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지난 2000년 동안 한자의 모양이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단단한 닷, 말하자면 최초의 설계도를 우리가 손에 쥔 셈입니다. 만약 이 책이 없었다면요? 아마 문자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시작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글자의 형태는 어떻게 추적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소리는 어떡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소리는 대체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도구인 성운학으로 넘어가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글이나 알파벳처럼 소리 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던 시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리 그 자체를 어떻게 글자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옛날 학자들 정말 대단합니다. 아주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냈거든요. 그 방법이 바로 이 반절이라는 정말 재밌는 시스템인데요. 일종의 소리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 동이라는 글자의 발음을 기록하고 싶다. 그러면 전혀 다른 두 글자를 가져옵니다. 덕이라는 글자에서는 첫 소리 드만 딱 떼어오고요. 홍이라는 글자에서는 나머지 소리인 옹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그렇죠. 바로 동이라는 발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와,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사실 하나가 밝혀집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국식 한자 발음이요. 이게 그냥 발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리의 타임캡슐이었던 겁니다. 무려 1000년도 더 된 중국 수나라, 당나라 시절의 고대 발음을 그대로 품고 있었던 거죠. 이 예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학생이라는 단어, 우리는 학생이라고 읽잖아요. 바로 이 학에 있는 기역, 받침, 소리, 이게 바로 고대 중국어의 흔적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표준어에서는 이걸 쉘셩이라고 하거든요. 기역 소리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말 속에 고대 음의 화석이 그대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글자의 형태도 잡았고 사라졌던 소리도 재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퍼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마지막 조각, 바로 의미를 이해해야 하죠. 우리의 마지막 도구, 훈고학을 만나보시죠. 훈고학의 핵심 개념 중에 일자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쉽게 말해서 한 글자의 뜻이 여러 개라는 거예요. 이건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런이라는 단어 하나에 달리다, 운영하다, 흐르다,
처럼 수많은 뜻이 있는 것처럼 한자도 시간에 따라 의미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변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이 선이라는 글자가 걸어온 여정을 보면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원래는 물고기 어자와 양령자가 합쳐져서 말 그대로 신선한 생선과 고기라는 아주 구체적인 뜻이었어요. 그러다 신선한 건 빛깔도 곱다 해서 아름답다는 뜻으로 의미가 확장되고요. 또 이렇게 신선하고 아름다운 건 참 귀하다는 생각에서 드물다, 적다라는 추상적인 의미로까지 진화한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이 유명한 구절을 보세요. 만약 우리가 선의 첫 번째 뜻인 신선하다만 알고 있었다면 교원 영색에는 인이 신선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해석이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드물다는 진화된 의미를 알고 있으니 말 잘하고 얼굴빛 꾸미는 사람 중에는 어진 사람이 드물다. 라고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에 맞춰주는 느낌이 드시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글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탐정 도구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한자 연구의 세기둥. 첫째, 글자의 형태를 파헤치는 문자학. 여기엔 설문해자라는 절대적 기준점이 있었죠. 둘째, 사라진 소리를 복원하는 성운학. 반절이라는 기막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의미를 좇는 훈과학.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한 글자가 품고 있는 진짜 역사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글자는 박물관에 죽어있는 화석이 아닙니다. 주변 환경에 맞춰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하고 그 모든 역사를 자기 몸에 고스란히 새기는 바로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쓰는 이 단어들 속에 과연 어떤 놀랍고도 깊은 역사가 잠들어 있을까요? 오늘부터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그 한 글자 한 글자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